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딱 제가 좀 이렇게 좀 공간 감각이 잘 없어서 장소를 잘 못 찾아요. 어, 여기를 이제 다른 데서 헤매다가 조금 늦게 와갖고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에너지가 강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제가 그 어떤 그 밝고 힘찬 그런 집단 에너지에 눌려서 갑자기 어깨가 쏙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신 현재 진행형인 리더 여러분, 후배들이죠. 제 후배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나이 조금 더 먹었다는 것밖에 하나도 없는 그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요새는 사실 젊음을 숭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는 게 전혀 자랑이 안 되지만 다른 거 내세울 것이 없는 저로서는 나이로 일단 여러분에게 좀 위세를 떨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그 말씀은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정말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45년 전,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조금 있다 결혼을 해서 45년 전에 결혼을 해서 드디어 직장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서 그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40년 전에 그냥 나는 한 마리나 잡자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 셋을 낳고 꼬박 이제 10년 동안 한 마리 토끼만, 근데 이제 그 한 마리가 세 마리가 됐어요.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아이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꼬박 전업주부로서 아이 셋을 키웠던 그 여성의 경험담이며 동시에 10년 동안의 전업주부 생활 끝에 다시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 나도 커야겠다라고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다른 토끼를 잡으려고 사회에 나온 그야말로 또 늦깎이 그 취업 주부로서의 저의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을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에서 나온 도움말을 조금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거창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대한민국에서 70년을 살아낸 한 여성의 그야말로 고군분투한 그런 내용이며 동시에 이제는 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엄마요, 성공한 직업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여성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한참 아이를 키우려고 그리고 또 일을 가지려고 애를 쓰던 그때에 비하면 외적 조건이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또 변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선배로서 또 항상 부러워하면서도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요즘이거든요. 바로 어제도 제가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찾아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남기셨어요.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지 4년째인데
너무너무 일이 그립고, 그러나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날마다 불만을 갖고, 불만을 품고, 좌절감을 품고, 그러면서 또 희망의 끈을 놓치지 못하는 3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엄마 혹은 시어머니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출발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옛날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사시던 삶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국의 여성운동이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각종의 대책을 쏟아내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내 처지는 예전 우리 어머니 처지와 이렇게 같으냐고 굉장히 불만과 원망이 섞인 그런 편지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좌절과 고민을 지금 여성들도 그대로 겪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내 젊었던 시절에 그 좌절이 싫어서 지난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국의 여성 운동에 매진했는데, 결국 지금 나보다 30년 후배인 여성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좌절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 사실 어젯밤에 굉장히 이렇게 좌절에 빠졌어요. 미안하고요. 비단 그 여성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며느리를 셋을 봤습니다. 다 똑똑해요. 아들보다 다 나아요. 저희 아들들이 재주가 많아서 저보다 나은 여자들을 그렇게 잘 꼬셔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너보다 나은 애를 이렇게 데려왔니? 그러면서 감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정작 아이를 하나 낳을 때까지는 또 어찌어찌 직장을 다녔어요. 자기 일을 가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는 풀타임 잡을 못 갖고 파트타임 잡으로 그렇게 선택을 바꾸게 됐고, 또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둘째 아이가 좀 몸이 아파서 결국 그 친구는 과학자예요. 과학자고 정말 그 PhD가 아니라 그쪽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생물학 박사 학위까지 딴 친구인데,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전업주부로 지금 몇 년째, 2년째 완전히 양육에만 전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계속 일을 양쪽을,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지속시키고 있는 그런 여성들은 그런 마음이 편하냐? 제가 만나본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여성들도 아이한테 늘 미안해요. 내가 좋은 엄마일까? 라는 그런, 나는 나쁜 엄마야 라는 그런 의문에 스스로 빠져들면서 늘 미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반성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 일을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에 전념하기에는 가정이라는, 육아라는 그 짐이 늘 내 뒷꼭지를 잡아당기고, 이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한 딜레마일 것 같은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여성 후배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전업주부들에게는 제가 실상 대한민국 전업주부들의 멘토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거는 아마 제가 10년 동안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 그 경험을 책으로 써내서 많이 알려진 덕에 이제 많은 전업주부들이
저한테 그 전업주부로 살면서 느끼는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고 제가 그분들을 많이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전업주부들의 멘토처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업주부들은 일단 일이냐 가정이냐에서 가정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 키우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 즐기다가 아이가 컸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네 일을 가져라.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일을 가져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위로의 말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 속마음은 지금 현재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수많은 그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는 미래의 여성을 리더들에게 정말 충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맘들에게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위로를 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워킹맘들한테 제가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 첫째는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면 그야말로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고 좋은 돌보미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좋은 육아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나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나는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그래도 맡길 만한 데가 있어서 맡기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육아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나 나나 똑같은 발전하고 싶은 인격체입니다. 아이의 발전이 꼭 내가 옆에 있다고 집에 있는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보다 훨씬 좋은 양육자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일하는 엄마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가장 큰 근원은 뭐냐 하면 몇몇 심리학자들이 육아 전문가들이 얘기한 아이는 3살까지 엄마가 옆에서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글자 그대로 내가 3살까지는 옆에 꼭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돌보미한테 혹은 할머니들한테 맡기고 나왔다. 그래서 미안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확대 해석한 겁니다. 3살까지 꼭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라는 것은 그때의 엄마는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할머니라도 좋고 정말 믿을 만한 육아 돌봄이라도 좋고 그야말로 어떻게 그 좋은 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보를 하면 여러분은 아이를 내팽개치고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아이를
옆에 끼고 사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24시간 붙어 있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완전히 낭설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요. 내가 얘 때문에 내 일을 못하고 이렇게 모든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데 내가 배운 것도 많은데 내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에 가득 차서 아이와 24시간을 지낸다고 보세요. 이미 그 엄마는 정서적으로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 엄마가 24시간 한 아이와 온전히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그냥 안정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불안정한 엄마 아래서 불안정한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느냐 안정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정하고 엄마가 24시간 붙어 있어서 아이가 안정된다가 아닙니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보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건 그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아이는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하면서 아이한테 죄책감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미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내 선택에 확신을 갖고 내 인생에 만족을 하세요. 만족해하는 엄마,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대로 그것을 배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제1급선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이것도 여전히 죄책감하고 관계된 건데요. 아이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아이와 내가 24시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에게 과잉 사랑을 베푸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저소득층에서는 아이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거의 방치 상태죠.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그 부족한 관심이 아니라 넘치는 관심, 이것이 아이를 망칩니다. 내가 24시간 옆에 있지 못하니까, 내가 전업 엄마들보다 아이들한테 베풀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내가 벌 수 있는 돈으로 보상하리라, 이런 생각을 엄마들이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을 일하는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시킵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전업주부들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을 아이한테 시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전업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즘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돈도 못 벌고 내 일도 못 가졌으니까 이 아이를 더 잘 키워야 된다. 적어도 전업주부는 취업주부보다 더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런데 아이가 날 따라주지 않는다. 이래서 기대도 크고 좌절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전업주부보단 내 커리어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내 관심의 모든 것을 아이한테 쏟는다 하면서 아이한테 올인하는 것이 또 전업주부들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업주부들하고 겨루어서
다른 전업주부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교육하고 열심히 관심 기울이고 이러니까 나는 돈은 버니까 내가 돈 번 만큼은 더 쏟아붓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중산층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립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올인해서 아이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콥터 맘이니 매니저 맘이니 그런 말들, 그건 뭡니까? 엄마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데도 엄마들이 오고, 취업 현장에도 면접하는데 엄마들이 오고, 내 딸이 왜 이 회사의 그 채용 시험에 떨어졌느냐라고 엄마들이 항의를 하고, 점점 이 청년들이 자립심을 잃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바깥에 나와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점점 이 청년들이 어려져 가고 있어요. 정말 옛날 얘기하면 반나 꼰대 같다 이런 얘기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20대인 시절에는 완전히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살이 돼도 성인이 잘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엄마들이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데 안 쓰니까 아이한테 쏟아부으면서 나는 좋은 엄마다 라는 그런 자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취업주부는 원천적으로 아이한테 올인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겁니다. 취업주부들이 그거를 내가 아이한테 올인을 할 수 없으니까 나쁜 엄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취업주부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한테 자기를 올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이가 아이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누구네 집 엄마는 뭣도 해주고 뭐 같이 영화도 가고 같이 뭐 백화점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밤낮 없어, 이렇게 하면은요 그걸 고마워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거든요. 혼자 백화점에 왜 못 갑니까? 혼자 왜 영화관에 못 갑니까? 혼자가 아니면 친구를 만들어서 가야 돼요. 여자친구건 남자친구건 친구를 만나서 가는 능력이 그 아이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으면 학교 갈 때 뭐 입어라 하고 다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요즘 엄마들이거든요. 그걸 일하는 엄마는 그걸 못하니까 이 아이가 내가 골라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생기고 내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제가 39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들 다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저는 난 너희들을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내가 크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학부모 역할을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학부모 역할은 이거는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 못하실 그런 아주 독특한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는 그냥 생물학적 부모 역할과 대한민국 학부모 역할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부모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학부모가 되면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생물학적 부모는 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학부모는 못하겠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스스로 잘하라 이러고 저는 그 다음에 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저 나름의 어떤 성취를 차곡차곡 이루어 갔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변천사와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엄마 역할이 시작되는 거다. 직장을 가졌더라도 일단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그만둬야 되는데 거꾸로 아이가 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자기 일을 갖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쁜 엄마다. 어떤 사람은 계모 같은 엄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계모에 대한 정말 편견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망칠 엄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왜 여기 불렀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잘 키웠다라고 소문이 나서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한때 그랬어요. 제가 정말 나쁜 엄마에서 좋은 엄마로 변하는데 꼭 20년이 걸렸는데요. 어저께까지 저보고 정말 나쁜 엄마다. 자기 일 갖느라고 애들의 미래를 내팽개친 엄마다라고 했다가 아이들이 소위 좋은 학교를 다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제가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신사임당 같은 엄마가 되고 선견지명이 있는 엄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연을 요청하고 책을 쓰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는 게 힘들어서 이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큰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언제 우리들을 키우셨다고 육아기를 쓰십니까? 우리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한 번 더 주시고요. 네, 네. 결론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제 아마 메시지는 다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없는 하늘 아래서 한국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황무지를 홀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엄마들이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들이 황무지를 홀로 걷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전업주부건 취업주부건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전업주부들은 그냥 자신을 올인해서 껍데기가 될 때까지 아이한테 갖다 바치고 기대가 못 미치면 그 다음에 인생을 원망하고, 취업주부들은 자기가 내 일을 찾느라고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해하면서 전업주부 못지않게 그렇게 또 올인을 하고 이러면서 아이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황무지를 홀로 걷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대한민국 엄마들 정말 저는 궁극적으로 여성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국가나 사회가 정말 여성들이 맘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정말 과감하게 마련해 주는 게 이 사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마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아이는 저절로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역시 당당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클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